영상 키자마자 내가 확 보내려고 누굴 보낸다는 얘기지? 궁금해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자 보시면요 국어 대가리 하고요. 이제 우리 남은 게 이제 눈물은 왜 짠가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죠. 되나요? 그래서 진도는 다 나가고요. 다음 주부터는 폭풍 테스트가 되겠죠. 계속 테스트가 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표정 짓지 말고 표정을 내지 마. 뭐 이런 표정 짓지 말고 나도 너네랑 해피하게 그냥 수업만 하면 좋겠어. 막 깔깔깔거리면서. 근데 우리의 임무는 뭐야? 점수를 만드는 거잖아. 그지? 타오이도 이번에 한번 90의 벽을 깨봐야지. 맞잖아. 하하. 중학교 때도 안 해봤는데. 야, 너 여기 와가지고 그래 점수 많이 올랐잖아. 오르긴 올랐는데 그것이 이제 올랐다고 볼 순 없죠. 왜 그게 말이 그렇게 돼? 지금 꽃동네 대학교 가게 생겼어요 지금. 닥쳐. 자, 80 나오잖아 지금 80대. 그 공개를 해버리시면 어떡해요? 부끄럽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쌤이 90의 별 랜덤 한 것부터가 공개긴 했어 관측. 그러게. 깨자고. 됐어? 벽 깨는 거는 해봐야지. 해보고 이제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올라가는 거야. 됐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냐면 몇 번 도전을 해봐요. 도전을 해보고 자기 벽이 있으면 그 벽 앞에서 무너지거든요. 그러고는 더 이상 도전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정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쑤셔보는 거야. 에라이 씨 그러면서 두드려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제 수학 성적이 그랬어요. 제 수학 성적은 3등급의 벽에서 멈춰 있었거든요. 3등급이 제 벽이에요. 그 이상 올라가질 못했어요. 왜냐면 기본기가 없었거든. 중학교 때 3년 내내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기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남들 고등학교 1학년 때 고2 수학 선행하고 고1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나 혼자 뭐 하고 있었냐면 중학교 1, 2, 3학년 거를 복습하고 있었어요. 고1을 선행하고 있었어. 남들이 현행하고 있는 걸 난 선행하고 있었다고. 못 따라가요. 3차 함수에서 막히는데 뭐 어떻게 3차 함수가 고등학교 3학,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건데 거기서 내가 헤매기 시작했다고. 우리 땐 그랬어요. 고1 때 4차 함수 나와.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나가더라고. 거기서 지금 하는 거. 도대체 왜 그래프를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나 혼자 1차 함수만 생각하고 살았지. 그래가지고 혼자 개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남들 고2 거 하면서 고3 거 선행하고 있을 때 나는 고2 거를 고1 거랑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력 기본기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잘 찍어서 3등급. 대체로 5등급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디 한번 될 때까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물론 재수를 하긴 했지만 하면서 해서 제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받은 등급이 1등급이에요. 수학 1등급. 퍼센테이지 상위 2%였습니다. 됐나요? 나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포기 안 하고 계속 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벽이 깨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때까지 계속 때려보는 거야. 계속 때리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거지. 근데 그만큼 열정을 다해서 때려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있게. 이해됐나요? 임용고 씨도 마찬가지였어. 나 임용고 씨도 딱 3년 준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한다고 해서 3년 딱 준비하고 안 돼서 제가 그냥 그만뒀어요. 근데 전공에서는 내가 점수가 잘 나왔어. 전공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국어니까. 전공에서는 그 100점 만점 잡으면
우리 때는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도 오래돼서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20점이 이제 교육학이고요. 80점이 이제 전공이었어요. 서울이 가장 빡세거든요. 서울이. 다들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니까. 경쟁률도 제일 높은 쪽이에요. 서울이. 서울에서 수석 합격하는 사람이 수석으로 이제 임용고시 합격하는 사람이 전공이 몇 점 나오냐면 42점 나와요. 이게 다 서술형이거든 문제가. 근데 제가 전공을 몇 점 받았냐면 마지막으로 봤을 때 43.5인가 받았어요. 잘 받았잖아. 수석한 사람보다. 근데 여기서 망했어요. 교육학에서. 교육학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한 12점 정도 나오거든. 12에서 14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과목이든 이 과목이든 꽈락을 하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꽈락이 뭐냐면 점수 40%를 못 넘기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러면 20점에서 40%면 몇 점이야? 어렵다. 뭘 어려워! 10%가 8이잖아 8. 내가 몇 점 나왔냐면 6.8점 나왔어요. 애들이 다들 놀라더라고. 야, 너 어떻게 교육학이 그 모양이야 그랬는데 나 교육학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 왜? 교육학에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뭘 배우냐면 교육학이 11개인가 12개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교육심리학 여기까지는 좋아. 아동심리학 이것도 좋아.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개판이에요. 교육학 이론, 교육공학, 그 다음에 뭐지? 서양교육사, 동양교육 뭐야? 아니 서양하고 그거 걔네들이 뭘 가르쳤는지 내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페스탈로치가 뭘 어쩌는지 내가 알아서 뭐 할 건데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들을.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빠방. 낙제점 탈락. 꽝. 못 보는 애가 이거 마지막으로 엔드라인, 커트라인이 한 37점 정도 되거든요. 37점에다가 12점 나오면 몇 점이야? 더하기 하면 49점. 나 이거보다 높아. 근데도 탈락점이기 때문에, 낙제점이기 때문에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하고 임용고시는 안 맞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접었어요. 왜? 교육학은 죽었다 깨나도 하기 싫었거든. 봐야 되는 책은 이만큼이야. 너무 싫은 거야. 문제도 막 문제 봤더라 그때 70문제가 80문제가 이렇게 시험 보는데 한 문제당 막 0점 몇 점 막 이렇게 해요. 되게 쪼잔하게 해 문제를. 너무 싫어. 그걸 공부하느니 전공을 공부하겠다 그래서 전공에다 올인했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전 포기했어요. 그때 내 생활이 어땠냐면 아침에 일어나세요. 독서실 가요. 가서 공부하다가 점심때 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면 식곤증 오잖아.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헬스. 그렇지. 혈스가 오지. 혈당 스파이크가 오죠. 졸린 거 뻔히 알아. 앉으면 그냥 무조건 잘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헬스장을 끊어가지고 기초 체력을 쌓자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산소 같은 거 하고 벌컥 뭐 이런 거 안 해요. 유산소만 해요. 그러고는 이제 씻고는 독서실 가서 이제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저녁 되면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러고는 밤 이제 12시에 집에 가서 자고 이게 제 생활의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책만 본 거야. 그러면서 뭐만 판 거야? 전공만 후벼 판 거지. 교육학 조금만 더 팔 거야. 사실 전공은 잘 나왔는데 교육학에서 폭망했어요. 그래서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공영사로 나온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팔 수 있는 건 파시는 게 좋아요. 됐나요?
파보고 또 파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포기할 수도 있는 거야. 제 생각은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 이렇게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 별로 안 좋았다. 그럼 다음번에는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뭘 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모든 테스트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생각하라고. 꽃동네 대학교 말고. 꽃동네 대학교 말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여기. 그러면 그 학교 그러면 입시 요강집 말고 이제 수능 보고 나면 그 입시 결과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나오거든요. 두께 이만해. 안 사도 돼. 큰 대형 서점 있잖아. 교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 볼 수 있게끔 해줘요. 그 견본책이 아예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들었다 놨다 하니까 아예 그냥 한 권 그냥 버리지 뭐 그런다면 걔네는 그냥 갖다 놓은 거 있으면 진짜 더덜더덜해. 그럼 걔를 이렇게 넘겨보세요. 아니면 고3들 시험 보잖아. 고3들 시험 보고 나면 학원에 이 다시만하게 벽에다가 붙여놔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 학과 해가지고 쫙 나와있어요. 가분, 나분, 다분 해가지고. 됐어? 그럼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찾아보는 거야. 그러고는 그 학교 무슨 과 해가지고 여기 쭉 나와있거든요. 되게 깨알만한 글씨로 써져 있어요. 그 학교 학과를 찾아보고 옆으로 쭉 가면 거기 학교를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등급이 나와야 된다고 딱 나와 있어요. 되는 어느 정도의 점수가 필요하다. 됐어? 그거 보고 나서 그 학교를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큰 책 있잖아. 그거에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이름을 찾아서 페이지 넘기시면 그냥 바로 나와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입시 결과가 3년치 정도가 거기 누적돼서 나와 있어요. 이 학교에서는 최고로 높은 점수 받은 애가 이 학교 이과에서는 최고로 높은 점수 받은 애가 요 정도다. 최종 합격한 애가 요 정도다 해서 나와요. 근데 최종 합격도 근데 그냥 1차 합격한 애들 중에서 제일 낮은 애. 추합까지, 최종 합까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거보다 조금 낮게 보셔도 돼요. 됐어? 그렇게 해서 내가 요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공부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게 연말마다 나와요. 수능 딱 끝나고 나자마자. 됐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참고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 이름이 있었는데 어디가였나? 학교 어디가였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사이트 가면 그 사이트에 그 학교 과를 치면요. 아니면 학과만 치잖아. 그럼 학교가 쫙 떠요. 그 과가 있는. 그러면 그 학교 그 과를 클릭을 하면 높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오픈을 안 해요. 자기네 거를. 근데 조금 중위권쯤 되는 학교들은 오픈을 해놓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요거보다 상위에 있는 학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목표치를 정할 수가 있죠. 됐어? 그 사이트 뭐 있지? 내가 알아서 가져올게. 알았지? 학교 어디 간가, 어디 간가 뭐 있어요. 되게 기분 나쁜 그런 말투였어. 어디 가긴 어디 가 이 새끼야, 집에 가지. 그러면서 내가 이 생각했던 기억이 나고. 예전에 한번 몇 번 쳐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요새는 안 쳐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 본인이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모의고사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과 없고요. 정렬. 특이하네. 다 문과야? 예체능 잡과 없어? 자, 문과 같은 경우는요, 인서울 하시려면요, 국어는 2등급, 수학도 니네 확통이랑도 상관없지? 수학도 한 3등급이 마지노선이에요.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뭐 3등급 받아도 돼요. 영어는 변별이 없기 때문에. 탐구가 중요해요. 탐구 1, 2등급. 됐나요? 이 정도 찍어주시면 인서울 가능해요. 그래? 정시. 수시는 그 최저 맞추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최저만 맞춰주면 돼서. 근데 이제 그리고 여학생들이 좀 더 유리해. 왜? 남학생들에게 없는 선택지가 니네들은 있잖아. 그렇지, 여대. 4년제 여대가 서울 안에만 6개 있어요. 뭐 2년제, 3년제 여대도 꽤 많아. 배화여대, 뭐 아니면은 한양여대 뭐 이렇게 있어요. 한양대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거기도 다 있어요. 그거예요.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여대가 6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4년제. 뭐 당연히 탑은 아직까지 이화여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그 다음에 성신여대, 그 다음에 동덕, 덕성, 서울여대 이렇게 해서 6개입니다. 좀 더 선택지가 넓어요. 얘네들은 3등급 국어 나와도 잘만 비비면 갈 수 있어요. 되는. 그래서 국어 3, 수학 3, 영어 2, 탐구 1, 2 또는 2, 2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4개 합 10 정도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합격 가능성도 있어요. 됐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4개 합 11 나오면요? 아슬아슬하죠. 아슬아슬해요. 서울여대가 조금 아슬아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도 가능성은 있어요. 자 봅시다. 208페이지 보도록 하죠. 국어대가리. 자, 자항과 기임. 그들은 어둡고 좁은 창고 속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창고로 들어오는 고유의 일련 번호가 쓰여있는 어떤 상자들을 고유의 일련 번호가 쓰여있는 어떤 상자들을 여기 줄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뭘 나타낸다? 현대사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뭐 분업화 획일화를 나타내요. 획일화를 나타내고요. 자, 어떤 상자들을 옮기고 쌓는 작업을 한다. 창고에서,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창고에서 상자를 다루는 일의 성질은 자항과 달리 기임은 창고에서 하는 자신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그래서 둘이 대조적 성격이죠. 언제부터인가 기임은 창고 밖에서 운전수에 따른 달인을 만나고 창고 생활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창고 생활에 실증이 난 기임은 달인의 말대로 고의로 창고의 상자 하나를 바꿔내보낸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장의 갈등의 원인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장은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 상자 주인에게 상자가 잘못 배달된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써서 운전수에게 편지 전달을 부탁한다. 근데 여기서 이 달인이라고 하는 애는요, 굉장히 속물적이고요, 욕망에 충실한 애예요. 그래서 달인이 어디서 온 거냐면 달링 있잖아, 달링. Oh my darling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달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달링이에요. 이 여자 굉장히 좀 이렇게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예요. 되면 자,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라고 돼 있죠. 운전수가 얘기한 부분 여기 가로로 것이고요. 장을 비판하죠. 왜 네 잘못을 네 입으로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편지라고 하는 거 여기 네모치시고요.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자, 그래서 편지는 무엇을 나타낸다? 장의 호지식함하고요, 책임감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되네. 자,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기계적 삶을 살고 있죠.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딸기코 요거 세모치시고요.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여기 세모치시고 그 둘뿐이라고. 딸기코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롱꾼이라 하듯 노롱꾼 역시 세모치시고요.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여기 세모친 애들 있죠? 딸기코, 외눈깔, 노름꾼. 요건 뭐냐면요, 현대사회의 익명성을 나타냅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에 댓글 달 때 아이디로 댓글 다는 거랑 비슷한 거죠. 걔는 자기 숨기는 거야. 자, 그럼 여기 가로로 묶은 부분에서는요, 얘네들 자기 이름들도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자,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분업화되어 있고요, 파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낸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대사회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준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 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를 따라가다가 맨 나중엔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운전수가 얘기한 부분 묶어주시고요, 통째로. 자, 그래서 여기서 장의 의도를 확인하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또 큰 착각이라고.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이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이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관리로 수없이 나뉘어지거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현대사회의 복잡성 첫 번째입니다. 자,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모아지는 것도 있겠지. 상자들이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여기 복잡성 두 번째고요. 복잡성 두 번째.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역할만 수행한다는 얘기죠. 자, 요걸 통해서요,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뭐가 드러난다? 현대인의 모습이 드러나죠.
됐어? 잠깐만. 손 많이 가는 남자. 잠시. 손 많이 가는 남자야. 일일이 챙겨줘야 되는 남자 짜증나지 않아? 그지? 쟤는 일일이 다 챙겨줘야 돼. 나중에 밥도 떠먹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면요.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줘야죠. 엉뚱하게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면. 이게 뭐예요? 편지. 전달의 이유죠. 편지 전달 이유.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머릿속 듣고 있다가 큰 소리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굉장한 기계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유익한 물건이란 얘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신기한 기계죠. 그랬더니 무슨 기계라고?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폭탄이라고 하는 거 요새만 치시고요. 위험한 물건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는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까 잘된 일이잖아. 장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면 여봐, 자네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자,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논리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장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고.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뭡니까? 누군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 그래서 여기서 자항의 성격이 나오는데 자항은요 서류를 신뢰합니다.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 뿐이지 라고 돼 있잖아. 여기 줄거고요. 운전수는요 얘는 신뢰해 안 해? 신뢰 안 해요. 됐나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뭔가 신고해야 되는데 늦게 신고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도 있다. 신혼부부들. 요새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이게 기록이 남아버리게 되면 나중에 재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게 좀 불편한 상황이 된다고. 그 기록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결혼 했다는 거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혼인관계 증명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1년 정도 늦게 하거나 2년 정도 늦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이에 헤어질 수도 있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했던 적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서류상으로. 돌싱이 아닌 거야. 그냥 처녀 총각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그냥 결혼한 적 없어요 얘기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됐어?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해됐어? 자, 그래서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 버젓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여기까지 해서 바로 따라주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뭐 하는 거야? 서류의 허위성을 주장하는 거죠. 자, 군뱅이 양반. 군뱅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장의 별명입니다. 왜? 일을 철저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느리거든. 꿈을 내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 나오는 게 자, 장과 트럭 운전수 손수레에 실은 상자들을 창고 밖으로 운반해 간다. 침대에 앉아있던 기임은 일어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기임은 일어나서 자신의 담요를 졸졸 말아 걷는다. 그리고 침대 마트의 낡은 트렁크를 꺼내 물건을 주워 담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떠나기로 결심하는 거죠. 짐 싸는 거야. 미스 다링 기임의 곁으로 다가온다. 마침내 결정한 거요. 그래, 함께 가서 살기로 했어. 무조건 다 가져가요. 무조건 다 가져가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욕심이 많죠. 어째 미스 다링이 점점 도라에몽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계속 보시면요. 아니야, 절반만 내 것인걸. 절반만 내 것인걸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게 장에 대한 배려죠. 둘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창고에서 살았거든. 둘이서 함께 쓰던 물건을 어쩌려고요? 반절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자, 장과 운전수 미안해. 자, 손수레에 상자를 싣고 창고 안으로 들어온다. 우린 트럭에 상자들을 다 옮겼어. 그런데 너희는 짐도 안 싸고 뭘 했지? 짐이라니? 짐이라니라고 하는 부분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아직 얘는요 기임의 의도를요 모릅니다. 떠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몰라요. 그렇게 됐어. 오늘 나는 이 창고를 떠난다고. 정말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미안해. 여기서부터 바로 열자. 미안해.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은 서운하군.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고요. 이게 기임의 심리죠.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몇십 년은 훨씬 더 될 거야 아마. 그래, 우린 철부 시절부터 이 창고직이었어.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도 보살펴줬지. 날 의붓어미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의붓어미 여기 줄거고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잔소리가 많아서. 그래서 이것도 장의 별명이죠. 진짜를 미워한 건 아니잖아. 나도 알아. 기임을 껴안는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 이게 뭐야 이게? 비엘이야 뭐야? 자, 그래서 기임을 껴안는다. 제발 가지마.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시간 없어. 나 먼저 트럭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는 어서 짐을 싸들고 나와.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봐요. 병돼 있잖아. 자, 그래서 다링이 얘기한 부분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둘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자, 장의 포옹을 풀며 난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군뱅아, 네가 골라줘. 오, 별명 붙여줬어. 짱 싫어. 연인 사이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오에. 자, 어쨌든 간에 내 친구는 여자친구가 꿀단지라고 부르더라고. 왜 꿀단지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쳐다봤거든. 그랬더니 우리 오빠, 내 친구가 배가 좀 나왔거든. 여기 꿀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거 똥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다가 되게 째려보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지금 와이프가 됐는데 나 만나는 거 되게 싫어해. 오빠 배 보고 똥배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에이, 자 어쨌든 간에 아니야, 쓸만한 게 있거든. 모두 네가 가져. 너는 이 창고에서 혼자 살 텐데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오, 이것도 이상해. 침대 밑에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를 찾아낸다. 스웨터 여기 줄거고요. 이게 뭐야? 자, 힘을 아끼는 마음이래요. 남자끼리 이런 거 안 해요. 누가 해? 역겨워. 자, 어쨌든 간에 너의 생일날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진 날 선물이 됐군. 근사한데? 좋은 건 이 다림이구나. 좋은 건 이속에 달잖아요. 이걸 가져도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배려란 없습니다, 이 여자에게. 욕심이 많고요. 마지 심슨 같아요. 네, 무슨 얘기하는 거? 힘들다. 자, 어쨌든 그건 안 돼. 손대지 마. 가져가요. 이건 뭐죠? 자, 북어대가리 좀.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북어대가리? 자, 북어대가리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북어국 재료입니다. 그래서 기림이 이제 이 창고 생활에 질려가지고 얘가 맨날 술 처먹고 들어오거든. 그래서 얘 해장해준다고 이제 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둘의 추억이 담겨 있어요. 이것도 싫어. 자,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서 북어대가리를 하나 꺼내 장에게 준다. 자, 북어대가리를 하나 꺼내 장에게 준다. 여기 가로를 묶어주시고요. 이게 뭐예요? 자신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대가리 보면서 나 생각해달라고. 됐어? 아, 이것도 이상해. 짜증나. 자, 난 너에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고.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자,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라고 하는 거 이제 추억을 간직하겠다는 얘기죠? 넘어가세요. 자, 창고 밖에서 트럭에 재촉하는 경운기가 울립니다. 미스 다리는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아버지가 재촉해요. 어서 들고 나가요. 그럼 잘 있어. 마지못해 대답한다. 잘가 가서 행복해. 잘가 가서 행복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아쉬움. 나 혼자만 그래? 나 이거 G.O.D 노래 생각나거든. 잘가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오씨 너무 싫어. 자, 기임과 미스다링 창고 밖으로 나간다. 장은 북어대가리 여기 줄거고요. 이게 상징하는 바는 여기서는요, 창고에 홀로 남겨진 장을 의미합니다. 자,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본다. 창고 밖에서 자항과 기임에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창고 앞 상자들은 어쩔 거야? 내가 창고 안에 옮겨주고 갈까? 괜찮아,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리의 웃음소리도 들린다. 잠시 후 트럭이 여기서부터 가로자 트럭이 경운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여기까지 가로 달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창고 안과 밖을요, 창고 안 밖을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장의 쓸쓸함을 부각하는 거. 자, 장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힘없이 주저앉는다. 여기 줄거고요. 허탈감이 드러나죠. 늙고 하얗게진 모습이다. 그 잠깐 사이에 늙었다고? 자, 그는 식탁 위에 놓여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동질감을 느끼고 있어요. 뭐지? 아, 얘는 이상해. 읽을 때부터. 자,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나는 거야. 두 손으로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는. 말해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문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게 장의 신념이에요. 이게 정신병자 같아요.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구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와 가치관 혼란이 드러나죠. 회의와 가치관 혼란. 북어 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말은 이상하지. 참. 멀뚱멀뚱 바라볼 뿐 왜 대답이 없어? 아니야, 내 의심은 틀린 거야. 여기서부터 바로 열자. 아니야,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돼. 여기까지 해서 바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신념을 지키려 하는 거죠. 사이코패스 같아요. 자, 손수레에 실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해서 바로 달아주시고요. 조울증인가? 자, 알아주세요. 조울증이 더 위험해.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더 위험해. 그건 알고 있어. 그래서 주위에 혹시 친구가 조울증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 살아있는지. 왜? 우울증은 여기 감정 그래프라고 하면, 우울증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면 대체로 이 상태예요. 이렇게 움직여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 됐어? 조증은 미친놈이에요. 그냥 항상 기뻐. 야호! 야호! 그냥 다 좋아. 조울증 이거예요. 낙차폭이 우울증보다 훨씬 심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떨어졌을 때 이때가 위험한 거야. 좀 전까지 깔깔깔거리면서 좋아. 행복해. 이 세상은 밝은 곳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우울해져. 더러운 놈의 세상. 이런 세상 내가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자살해. 그래서 조우울증이 최악이에요. 우울증 그냥 우울해. 그냥 저 새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쳐다보면 돼요. 조증
저 새끼 미쳤나 보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조울증. 이 새끼 위험해. 옆에서 계속 체크해줘야 돼. 근데 애들이 다 같이 그러면 어떡해요? 어? 다 같이 이러면 조울증? 병원에 가 다 같이 손 잡고 병원 가. 이거 근데 심각한 거야. 아니, 조울증은 진짜 위험한 거야. 내 심리학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심리학과 교수가 얘기하더라고. 우울증은 차라리 그냥 항상 염세적이라서 괜찮대. 그냥 항상 그냥 잠수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융하다 붕 하고 가라앉는 게 당연한 거래. 그리고 조증은 비행기래. 그냥 계속 날아 올라야 돼 걔는. 그냥 당연한 거래 날아가는 게. 조울증은 비행기가 바다에 꼬나 박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죽는 거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조울증이 제일 위험하다. 선생님 주위에는 어때? 제 주위에는 조증하고 우울증만 있어요. 한 새끼는 계속 파고 들어가. 한 새끼는 계속 행복해. 그래서 둘이 같이 있으면 서로 불편해. 하하하 이 세상은 행복한 거라니까. 이 세상은 더럽고 우울하지 그러면서 있어. 아니 너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너 왜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그러면서 계속 싸워 둘이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재밌네? 그러면서. 선생님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저는 거의 평형에 가까워요. 심리 상태가 이 상태예요. 이 정도예요. 약간씩 움직여요. 근데 거의 저는 이 상태예요. 살짝 텐션업 상태에서 이 상태로 쭉 가요. 때는 딱 한 번 살면서 여기 온 적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툭 하고 떨어진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때가 이제 임용고시 재수 3수할 때구나. 임용고시 3수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 하루에 사람도 많이 못 만나고요. 자 여기서 문제. 하루에 사람은 몇 명의 친구를 만나야지 정신병이 안 걸릴까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8명이에요.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3명? 2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울증 같은 게 비슷한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 임용고시 기출문제를 풀다가 채점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오더라고요. 팡 하고 치듯이. 그날 진짜 우울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이랑 아는 사람한테 새벽에 전화를 다 했는데 안 받거나 끊거나 막 이러는 거야 다. 요즘 마탱이가 반쯤 가 있었는데 지금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그 SK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아니야. 그랬어? SK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만 유일하게 전화를 받은 거야. 제대로. 아주 뭐하냐? 나 내일 시험이라서 시험 공부? 안 바쁘면 얼굴 좀 보자. 그랬더니 얘가 그래? 그러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전화해가지고 왜 왔어? 뭐하냐 맨? 그런 다음에 앉아 맨? 자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거나 먼저 전화 잘 안 하거든. 술 처먹자 뭐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근데 우울하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그래서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편의점 앞에 이렇게 플라스틱 테이블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잖아. 날 풀리면. 그거 원래 불법이에요. 경찰에 신고하셔도 돼요. 꼴보기 싫으면.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둘이서 맥주 큐팩을 큰 거 있잖아. 그 플라스틱 통에 든 거. 1.6L짜리. 그걸 2개 샀어요. 안주도 없이 둘이 앉아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그냥 꿀꺽꿀꺽 마시다가 담배 피다가 마시다가 담배 피다가 말도 안 했어. 한마디도 안 했어.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그러고 있었어. 그렇게 한 2시간인가 2시간 반을 그러고 앉아있었어.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제 친구가 이러고 있다가 시계를 띡 보더니 나 9시에 시험이라서 공부하던 거 마무리하러 갈게. 괜찮지?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괜찮아. 힘들면 또 전화해. 그러면서 띡 가더라고. 그 한마디 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 풀어진 거야. 마음에 그 힘들던 게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도 난 모르겠어. 근데 되게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게 풀어지면서 살을 녹으면서 그냥 진짜 다 괜찮아졌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는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못 만난 지 10년이 넘었어요. 아니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놈 새끼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가지고 아니 이 새끼 이렇게 멀리 갈 줄 몰랐어. 중국 갔다가 우즈베키스탄 갔다가 터키로 간 거야. 그랬다가 얼마 전에 들어왔어. 이제 얼굴 보자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는데 일이 바빠가지고 힘들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 그냥 치웠는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다른 친구들이 되게 미안해. 그때 전화 제대로 안 받아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되게 부러워해요. 이 새끼 내가 이남경이한테 전화 받을 수 있었는데 네가 받은 거야. 그러면서 뭐 이딴 소리 하더라고. 웃기지만 병신아 너 전화 받고 끊었잖아. 그러면서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끝나고요. 앞으로 돌아오세요. 209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209페이지 보시게 되면 창고와 상자들의 의미. 창고라고 하는 거 여기 네모치시고요. 어둡고 좁고요. 그리고 기계적이고 여기 줄글자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노동의 공간 여기 줄긋고요. 그리고 폐쇄적인 여기 줄글자 폐쇄적인 현대산업사회 여기 줄긋고요. 상자들 요거 네모치시고요. 고유의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다. 그래서 내용물과 여기 줄글자 내용물과 목적지를 알 수 없음 줄긋고요. 획일화 분업화 획일화 여기 줄긋고요. 등장인물의 명칭과 상징성 명칭과 상징성 여기 줄긋고요. 이 글의 등장인물은 이름이 아니라 성 그리고 직업, 관계, 별명에서 따온 명칭으로 불린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여기 줄글자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상실 여기까지 줄긋고요. 한 채 특징으로 구분되어 비인격적 여기 줄글자 비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현대인 여기까지 줄긋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211페이지 편의를 둘러싼 자항과 운전수의 갈등. 그래서 자항은 책임감 있고 성실한 모습 보이고 운전수는 그냥 냅두는 게 더 낫다. 뭐 이 정도 얘기하죠. 자 기계와 폭탄의 의미 보시게 되면요. 기계는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세상의 유익함 줄긋고요. 폭탄 세모 치시고요. 세상을 파괴 여기 줄긋고요. 자 다림은 상자 속 물건에 대한 운전수의 물음에 기계와 폭탄을 번갈아 이야기하는데 이는 상자가 뒤바뀐 것이 여기 줄글자 상자가 뒤바뀐 것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자항의 성실함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여기 줄긋고요. 자 그리고요 운전수가 편지를 찢은 이유 그래서 복잡하게 분업화된 시스템에서 상자 주인을 찾기 어렵다 여기 줄긋고요. 꼭 여기기 때문이고요. 편지를 보내는 일이 여기 줄긋자 편지를 보내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다 여기도 줄긋고요. 자 세 번째로 창고 안에서 여기 줄긋자 창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줄긋고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서류에 대한 인물의 상반된 생각 자항 동그라미 치시고요. 상자의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로 인식하여 서류를 신뢰한다. 서류를 신뢰 여기 또 줄긋고요. 자 운전수 네모 치시고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으로 인식하여 서류를 신뢰하지 않음 여기 줄긋고요. 자 등장인물의 성격 자항이라고 하는 애 동그라미 치시고요. 성격만 볼게요. 책임감이 강하고 책임감 줄긋고요. 현실 수능적 줄긋고요. 기임이라고 하는 애 네모 치시고요. 새로운 삶을 선택하며 여기 줄긋자 새로운 삶을 선택하며 변화를 추구 여기까지 줄긋고요. 다림이라고 하는 얘 네모 치시고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여기 줄긋자 배려가 없고 욕심이 많은 줄긋고요. 그래서 자항과 기임은 대조적 성격이다. 자 그리고 자항과 기임이 주고받은 북어대가리의 의미 북어대가리 여기 줄긋고요. 자항이 김에게 끓여주던 북어국에 여기 줄긋자 북어국의 재료로 두 사람의 추억 여기까지 줄긋고요. 북어대가리 안 들어가도 북어국은요 시원하게 끓일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엔 요리를 할 줄 몰라서 어머니가 항상 북어대가리를 넣고 북어국을 끓여줄 때 그냥 말없이 먹었는데 그게 난 싫었어. 왜? 그 북어 그 꿀인내가 있거든요. 약간 그게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그 되게 싫어했거든요. 요새는 북어국 장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끓이면 사골처럼 뽀얗게 나와. 나중에 내가 알려줄게. 끓이는 거. 이거 알아서 뭐 쓰지? 해장을. 그렇지. 니네가 셀프로 먹고 셀프로 해장할 때 해. 알았지?
근데 회장이 될까? 니네가 회장하기 전에 다 올릴걸? 네. 그리고 그거 할 여력도 없어. 술 만땅 취하고 나면 그래 귀찮아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 딱딱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해장 음식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알아서 뭐 하려고? 자 어쨌든 간에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장은요 꼭 필요할 겁니다. 실용적으로 쓸모가 있을 것이라 실용적 여기 줄거고요. 쓸모가 있을 것이라 여겨 기임 일행을 여기 줄고 자 기임 일행을 배려하는 의미 여기 줄거고요. 기임은요 내 생각이 날 거야. 장이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과의 여기 줄고 자 자신과의 추억을 간직하길 바라는 의미 여기 줄거고요. 좋은 걸 주든가. 이거 뭐 대가리 보면서 뭘 생각을 해? 자 장의 심리 변화. 장은 맡은 일을 여기 줄고 자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 여기 줄거고요. 이 옳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참고하는 삶에 여기 줄고 자 참고하는 삶의 만족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며 살아가고요. 기임이 떠난 후 자신의 성실함이 여기 줄고 자 자신의 성실함이 헛된 것일 수 있다는 회의감 여기까지 줄거고요. 부가대가리의 의미 몸뚱이가 없고 머리만 남은 존재고요. 머릿속에 쓸쓸하고 허무한 여기 줄자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만 가득 찬 장 여기까지 줄고요.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고유한 가치를 상실한 여기 줄자 고유한 가치를 상실한 채 부속품처럼 주어진 일만 반복하는 현대인 여기까지 줄고요. 자 판단력과 주체성의 부재로 방향성을 여기 줄자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 여기 줄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이 북어대가리라고 하는 작품하고요 시북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됐나요? 최승우 씨 시가 있는데 그 북어라고 하는 시하고 거기서 이제 북어가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데 거기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게 나와요. 대목에서. 됐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드러낸다. 자, 장의 선택과 의미, 장의 선택, 회의감을 떨쳐내고 여기 줄고 죽고요. 다시 기계적으로 상대를 옮기는 일을 계속한다. 일을 계속 여기 줄고요. 성실함의 삶의 의미로 삼으며 원래 여기 줄고 자 원래의 삶으로 회의 여기 줄고요. 자, 성실하게 살고 있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여기 줄고 자 거시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못하는 한계 여기까지 줄고요. 이것을 드러내고요. 부조리한 여기 줄고자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의 매몰 여기까지 줄고요. 되어 기계 부품처럼 사는 모습을 형상화했고요. 산업사회에서 여기 줄고자 산업사회에서 개인의 정직과 성실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물음 여기까지 줄고요. 넘어가서 네, 228페이지. 자, 눈물은 왜 짠가? 보시면요. 갈래상도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입니다.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여기 줄줄 꺼두시고요. 성격은요 서사적, 고백적, 회화적 여기 줄거고요. 설렁탕집에서의 일화를 보여주고요. 자식을 위하는 여기 줄고자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사랑과 배려 줄거두시고요. 특징은요 평범한 일상의 소재 여기 줄거고요. 이걸 사용하여 모자 사이에 애틋한 정을 그렸고요. 경어체를 사용하여 경어체 여기 줄거고요.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이 여기 줄거자 말을 건네는 듯이 표현 여기까지 줄거고요. 서리적 표현과 서리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미각적 이미지 여기 줄거고요. 이것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여기 줄거자 정서를 효과적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로 표현합니다. 자,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여기서요 이었습니다 씁니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물결 페이지 치시고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어미 비읍니다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복되니까 운율은 당연히 형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다 이야기하는 듯한 효과를 줘요. 자,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가세, 집안의 형세, 집안의 상황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는 분 역시 물결 표시 치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어 반복됩니다. 역시 운율 형성하고요.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부양할 형편이 못 되는 거야. 가난해요. 근데 시인들 다 가난해요. 자,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이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 희생입니다. 왜? 엄마 고깃국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아들을 위해서 시켜주는 거지.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알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원래는 엄마 먹으면 안 되는데 자식을 위해 먹으러 가자고 한 거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에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 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직접 인용했죠? 생생함이 드러나요. 생생함이 드러나고요. 자, 설렁탕의 다대기를 풀어 양념장이라고 얘기하죠. 다대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일본 말에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다대기를 풀어 한 대숟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죠.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끔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툭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였고요. 아니다. 두 줄 쭉쭉 끊자. 두 줄 쭉쭉. 뭐 색깔 있는 펜으로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두 줄 쭉쭉 끊는 게 뭐냐면요. 음성상징어입니다. 음성상징어. 하나 정도 더 나와요. 됐나요? 이걸 통해서 생생함과 심리를 드러내고요. 그리고 툭 옆에 쉼표 찍혀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니? 그 쉼표 표시를 할 수 있으시면 뭐 동그라미 치거나 뭐 해가지고 표시를 하시고 옆으로 좀 빼가지고 설명을 좀 쓰세요. 쉼표는요. 자, 얘는 주의를 환기합니다. 왜? 쉼표가 찍히면 일단 쉬어가면서 읽어야 되거든. 몇 초 정도? 10초에서 15초 정도. 됐나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는 이 쉼표를 사용해서 주의 환기하면서 뭐 한다는 얘기야? 상황과 감정을 강조하고요. 그러면서 여운을 주는 거야. 감정. 미안. 아무 생각이 없구나 지금. 우리 손 많이 가는 오빠가 자꾸 생각나서 그런가 봐. 자,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면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이 마음 바깥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 뒤에 쉼표 역시 나오죠. 요것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이게 아저씨의 배려를 강조하는 거죠. 배려 강조. 다가와 성냥감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뒤에도 쉼표 나오죠. 여기도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래서 화자의 마음에 집중하게 유도하는 거죠.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두 줄 쭉쭉 그어주시고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까지 해서 가로 열어주고요. 나서 요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것도 쉼표죠. 자, 그래서 여기서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라고 하는 부분 요게 뭐냐면요.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되겠죠.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여기 줄거고요. 이게 뭐야 그러면? 눈동자에서 땀 나? 이게 뭐예요? 눈물이죠. 눈물 쓰시고요.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눈물은 왜 짠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미각적 심상이 드러나고요. 그러면서 눈물은 왜 짠가? 서리법 사용된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화자의 복합적 정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합적 정서가 뭐냐면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고단한 삶에 대한 서러움, 또 되고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동도 되고요. 라스트로 주인에 대한 고마움도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핵심 정리 부분 볼게요. 표현상의 특징 보시게 되면요, 비읍니다. 먼저 인물의 행동에 담긴 마음 보시면 어머니 줄굼고요. 마음은요 자식을 향한 사랑 줄굼고요. 주인 아저씨 줄굼고요. 모자에 대한 배려 줄굼고요. 나 줄굼고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배려 줄굼고요. 표현상 특징 비읍니다 반복. 비읍니다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운율을 형성하고 운율 줄굼고요. 화자가 이야기를 하는 듯한 효과 여기 줄굼고요. 직접 인용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시적 상황을 여기 줄굼자 시적 상황을 생생히 전달 여기까지 줄굼고요. 쉼표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휘 뒤의 쉼표로 상황 및 화자의 감정을 여기 줄굼자 감정을 강조하고 여은 여기까지 줄굼고요. 음성 상징어 동그라미 치시고요. 툭 찔끔과 같은 음성 상징어로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상황 생생 줄굼고요. 화자의 심리를 드러냈다. 화자의 심리 여기 줄굼고요. 서리적 표현 동그라미 치시고요. 질문의 형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화자의 감정을 여기 줄굼자 화자의 감정을 강조 여기까지 줄굼고요.
자, 눈물은 외장가의 의미를 보시게 되면요. 짜다의 확장적 의미. 짜다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인물이 삶이 고되고 힘들다. 삶이 고되고 힘든 즐겁고요. 감정이 서럽고 눈물 경험 요것도 즐겁고요. 어머니 사랑의 농도가 짙은 즐겁고요. 그래서 화자가 느낀 서러움 여기 즐겁자. 서러움, 감동, 고마움 등의 복합적 감정 여기까지 즐겁고요. 됐나요? 끝! 예! 이거 다 나왔다. 오늘 수업 여기서 끝! 이야 해같이 끝냈네. 3시 59분이다. 아? 그럼 남은 거 다 풀어오는 거예요? 아 저번 주에 받은 건 남은 거 다 풀어오시면 돼요. 너무 많은가? 네. 3분의 1만 풀어와. 3분의 1. 저번 주에 받은 건 3분의 1, 오늘 받은 거는 절반. 됐죠? 안녕. 안녕.